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서입니다. 5월 24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 이후 상황 맞죠? 반등장, 반등이 조금 지나간 느낌. 평보장에 저는 조금 더 가깝다고 보는데, 삐쭉삐쭉 솟아나오는 상승거래, 반등거래, 반등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마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가 얼마나 진행됐나 한번 살펴보니까요.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입주하는 곳이 12,000세대. 지금 5개월간입니다. 남은 7개월간 입주하는 것은 22,000세대, 34,000세대 중에서 지금 아직까지 좀 더 많이 남아있죠. 올해 입주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분의 2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입주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많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당장 6월달부터 달성파크 푸르지오,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등등, 자, 여기 신암동 뭐 이런 쪽들, 뭐 시내 쪽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걸로 보여집니다. 향후 추이 지켜볼 필요 있겠죠. 자, 매도 물량 수요일 날 들어서요. 전주 대비 살짝 부족해요. 이게 또 추세가 바뀔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다른 여타의 광역시들도 매물이 다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자, 전세 물량 조폭 증가했지만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0,000건, 월세 물량 8,000건. 전세 대비 월세 물량이 대구가 좀 많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18,000건 정도 있고요. 아파트 거래량 오늘 98건 신고되었습니다. 조금 그전 주보다는 조금 많아진 느낌. 네. 하지만 이제 4월달 거래가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제 한 20건 정도 더 신고되면은 거래 신고는 종료될 걸로 보입니다. 1,800건 지난달 거래량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 그것보다 조금 더 우려스러운 것은 5월의 거래량이죠. 5월의 거래량은 1,600건대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가격 상단 한번 살펴보시면 힐스테이트 버머, 네, 고층 12억. 야, 이 아파트가 과거에 17억까지 갔었다니. 그래도 이거 조금 반등하면 난리 나죠. 1억 올랐는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고점에서 5억이 떨어진 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뭐 저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네, 30 정도 느낌. 빌리브 버머 2차죠. 2차 9억 7천, 10억을 넘기지 못하는 모습. 장원 맨션 44평형, 대형 평형 거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40% 가까운 하락에 저층, 공식이 딱 정맞습니다. 월베 3점 그린과 포레스트 40평형대 가격 고층 기준으로 8억 2천, 신고가가 나왔다고 대단하다고 난리죠. 이거 프리미엄 주고 산 사람은 아마 손해였을 거고, 분양가를 주고 분양가 원분양자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남을래나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대단한 신고가는 아니다. 요 근래에 나타나는 21년 입주했는 아파트의 신고가,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22년도에는 거래 자체도 안 됐고 세금 덩어리라서 2년차 채우기 전까지 버티고 하는 그런 물건들. 이거 근데 21년 2년 지났나요? 뭐 엘리넷들 7억 3천, 저층 기준으로 7억 3천. 이거 뭐 또 고층 기준으로 뭐 9.5억이 있니 없니 말이 많습니다. 이거 뭐 그 실거래 뜨고 봐도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정보가 남들보다 그 가까이 인접한 사람들 더 빨리 소문을 접할 수도 있겠지만, 거래 신고 웬만하면 보름 안쪽으로 다 이루어져요. 여기 보시면 5월 23일 거래. 어제 거래였네요. 어제 거래. 이 바로 뜨거든요. 많이 걸리는 것은 뭐 한 달 가까이 조금 걸리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최근의 거래들이 일주일 안쪽이면 웬만하면 신고되고, 늦어도 보름 정도면 신고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탄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이거 10억 언제 가나요? 네, 고층 기준으로 7억에 조금 못 미치는 모습. 또 몇 건의 거래가 이어졌는데요. 고층은 7억에 가까운 모습, 중층은 6억 4천. 이 보류지 거래되었던 가격하고 얼추 비슷하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성당내면 요거 50평대 같은데요. 가격 6억. 상인 1편에서 상인 2단지 38평형 5억 9천. 거의 고점 대비 한 30%, 25%. 그 정도 느낌. 2편에서 장 범어 고점 대비 40%. 요 거래 계속 나오잖아요. 거래 띄엄띄엄 나오면서
근래 샀던 사람들, 저점에 샀던 사람들은 5억 후반대에 고층에 샀던 사람들도 있어요. 약간의 이익을 보는 상태, 장사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죠. 하루 이틀 다 팔 거, 주식도 아니고, 올랐다고 바로 정리하고 이렇게 되는 물건들이 아니죠. 성남동역 서안포레스트 5억 3,500. 태양하나스 월성 47평형 가격이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차이 나고요. 5억 2,700. 고층 기준입니다. 대형 평형 거래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30%. 거의 40%? 오페라 3정도 참 이름 끝발 날릴 때가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20. 보성 상하 맨션 30평형 가격 한 25%. 캐슬 골드파크 5단지 저층으로 내려가니까 5억 아래쪽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센트럴 자이 고점 대비 25% 정도 빠져 있고요. 고층 고점 타입별로 좀 차이 있죠. 여기도 타입별로 비싼 데는 좀 많이 심하게 비싼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층수에 따라서 대충 가격은 정해져 있는 그런 분위기죠. 이 편한 세상 대신 고점 대비 한 35% 이상 빠지는 모습. 요 근래의 분위기라면 요렇게 사면은 조금 잘 샀다 요런 느낌인데, 뭔가 이런 걸 보면은 야, 고층인데도 30%보다 더 빠지는 거래가 나와 조금 찝찝한데 요런 느낌도 있고요. 밑에 대신 센터를 잘 보면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30% 밖에 빠지지 않았다. 그럼 요건 조금 비싸게 산 느낌, 조금 비싸게 산 느낌, 조금 싸게 산 느낌, 이렇게 견뎌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형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 74제곱미터 4억 5,500. 지난번에 요 아파트 가지신 분이 어느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면 하면 팔릴까 이런 고민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그때 라이브 방송할 때, 네, 그때 가격 그분이신가? 제가 층수를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캐슬 골드파크 5단지 고층으로 올라가는데도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고, 네. 아이파크 4억 5천, 좀 저층 기준 느낌인데 4억 5천, 고층으로 올라가면 한 4.7억 요 정도 느낌. 네. 그러고 보면 요 정도 가격이 나오는 걸 보면 올해 1월달 경에 3.8억대 매물도 두세 건 보였었거든요. 고층 기준으로 대부분 많이 올라왔구나. 시장의 온기가 제대로 돌려고 하면은 이렇게 다 같이 찐으로 반등해주는 이런 느낌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 숫자들이 소수에 그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 그게 좀 찝찝하죠. 거래량도 이 반등하는 삐쭉삐쭉 올라오는 반등 거래 플러스 거래량이 계속 좀 증가하는 추세가 유지된다면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지금 오죽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리가 없으니까 26년도 입주 물량이 없다. 아마 25년도 입주 물량도 거의 10,000세대 이상 지금 나오는 걸로 나타나죠. 지금 분양 자체가 없으니까 25년도 입주 물량도 한 10,000세대 그 정도면 대구의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죽 호재가 없으니까 야 26년에 분양 없다, 입주 없다, 27년에 입주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분양 적체되어 있는 것만 해도 13,000건입니다. 미분양 13,000건. 그거 입주 물량과 거의 동급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지금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올해 눈에 띄는 입주 물량만 3.4만 개, 미분양 1.3만 개, 이것도 공급은 공급이죠. 예, 공급이 잠재되어 있는, 억눌려 있는 공급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거래 조금 많이 있어서요. 가격 25%, 30%, 25%, 이 정도. 동대구 해머로 웨스트, 스퀘어 웨스트, 이 가격이 4억 3천밖에 안 합니다. 이 동대구 얼마나 말 많았던 동네입니까? 얼마나 말 많았던 동네입니까? 국평 기준으로 저층에 4억 3천? 4억 3천. 이 신축의 아파트 가격이 왜 일어나요? 상이나 성파크드림 4억 2천, 고층 35% 정도. 동대구 우방 아이유쉘 4억 1,500. 이런 가격을 보면 1견 23년에 입주하는 이런 아파트 4억 3천 가격 이해가 좀 되기도 합니다. 역세권이니 뭐니 말 많습니다. 네, 말 많았습니다. 원래 분양이 많고 그런 곳은 원래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25% 정도 신천자이 고점 대비 20% 3억 9,300. 고층 기준으로 신천자이가 4억을 넘기지 못한다.
만촌 우방타운 1단지. 이건 뭔가요, 이거? 이건 뭔가요? 이건 뭐죠, 도대체? 저도 이거 갑자기 처음 봤습니다. 분명히 이건 뭐 직거래일 확률이 높은데, 이런 직거래 좀 너무 말도 안 되는데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심역 코롱 하늘채. 이런 가격은 인터넷 뭐 게시판 같은 곳에 언급이 잘 안 돼요. 올라있는 것들만 이렇게 막 떠드니까 마치 시장 분위기 전체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거에 한 2, 3년 전에 많이 오르던 무렵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간다 이런 분위기.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간다 이런 분위기. 그때하고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여기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 보기도 하고, 그래도 가는 건 가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도록 싸우는데 좀 사실 별로 의미 있는 논쟁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논쟁 같은 것은 잘 보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네, 대충 적어보니까 여전히 30% 하락 분위기 맞는 것 같아요. 대구역 유림 노르웨이 숲 고점 대비 40%. 고층이죠. 중층이라고 봐야 되나요? 더샵 리비테르 29평형, 네, 28평형, 29평형 가격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이때 22년 입주하고 이럴 때, 그 전에 막 프리미엄 이런 시장은 좋았는데, 입주 시장부터는 재미없었죠. 2년차 채우지 못하고 정리하면 세금의 한 보따리죠. 세금의 한 보따리.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매도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네, 20%, 30, 한 5%? 네, 30%. 이 30% 느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등장이라고 봐야 되냐, 횡보장으로 봐야 되냐. 시장이 급격하게 추락했다가, 반등했다가, 요런 횡보하는 느낌이죠. 횡보가 지금 사실상, 4개월째 지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4개월째. 끊임없이 반등한다, 금매도 하나 갔다 했지만 계속 이런 거래들만 주류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가격들도 그냥 스쳐 지나갈게요. 연단 거래대금 대형 평형 많이 거래되고 나서 대형 평형이 조금 거래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가격이 약간 빠지는 모습. 근데 뭐 3억 2, 3천이라서 크게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는데, 요게 조만간에 크로스 되면 2020년도 가격에 못 미치는 그런 가격까지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은 2,000건 돌파하지 못하고 좌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가 좀 반등했다 하면, 가격이 좀 반등했다 하면 거래량이 꺾이고, 수성구 아마도 5월 달이 되면 거래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4월 달까지는 아직 3월 전월보다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는데요. 가격이 좀 반등한다 이야기가 나오면 여지없이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분양권 여전히 거래량 많습니다. 32건, 5억 이상의 거래량도 무진장 많았습니다. 전세 거래량 60건, 어제 200건대의 거래량. 이거 좀 찝찝하지 않나요? 요거. 나중에 뒤늦게 신고되는 건수들도 있긴 하지만, 조금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거래 신고 날짜가 며칠 안 남았다 보니까, 전월 대비, 이제 뭐 학군 관련된 뭐 이사철이나 이런 건 이제 다 정리가 되었으니까요. 전월 대비 좀 찜찜하다. 이때 거래량이 폭발해줘야지 입주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역전세 걸려있는 이런 상당수의 주택 문제들도 해결될 것인데, 이대로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신고되는 날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고점들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7억까지 갔던 올베삼정 그린 코어 포레스트가 고점 대비 2.2억 빠져 있고요. 버머 센트럴 푸르지오 고점 대비 2.5억 빠져 있는 거래. 이런 가장 최고가의 전세 거래가 21년 가을에 있었다는 거죠. 이 3억씩 차이 나는 이 전셋집에 같은 조건으로 머무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갭 투자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 21년 가을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때부터 좀 분위기는 조금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그죠? 제가 21년 10월경에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그 이전부터 분위기는 좀 이상해졌는데 전세 가격은 계속 높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 역풍이 이제서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기마이를 부렸던 사람들
사실 기마에 부리고 이런 것도 아니었죠. 이 높은 전세 가격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저금리가 뒷받침이 되어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전세가 5억이나 지금 전세가 2.5억이나 뭐 큰 느낌의 차이는 없을 정도니까요. 현대 아파트 가격 2억 초반까지 내려왔던 것이 2억 9천까지. 이 동네들 제가 신월성으로 묶어서 방송하는 지역들 전세 매물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제가 영상 작업하는 데만 그거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10분 남짓의 영상을 만드는데 이 조회수가 안 나오면 뭐든지 이 하기가 싫어요. 그쪽 지역들도 아마 관심을 두고 계신 분 많지 싶은데 뭐 범어동 지역도 반등했다 해서 제가 최근 영상에서 알려드렸을 때는 아마 범어동 지역도 전세 거래가 굉장히 많이 활발해지면서 매물이 많이 소진되었었거든요. 매물이 많이 소진되는 지역들 가격 반등이 더 좋게 나타나더라. 근데 범어동 지역은 아직 입주가 많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차라리 월성동 지역은 입주라도 좀 적죠. 범어동 지역은 생각보다 입주가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댓글로 범어동이나 신월성 지역 다시 한번 다뤄달라는 요청이 좀 있으면은 제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아니면 저 혼자 조용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큰 차이 나타나는 모습 이 정도만 느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축의 외곽이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 2억 정도 수준. 잔금 치는 거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이제 한 이틀 있으면은 우리나라 금리 결정되죠. 거의 뭐 동결로 굳어지는 분위기. 그 이후에 환율의 흐름을 한번 주목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세 거래량 굉장히 좋았던 2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2월달, 3월달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줄어들 때 됐죠. 이렇게 줄어드는 시기로 갑니다. 입주 물량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장에 23년, 올해 23년, 내년 24년, 25년까지가 이 당장에 이제 급한 물부터 끄고 시작해야 되는데 희망의 나래를 펴시는 분들은 26년, 27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서로 이야기가 통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